여러분 안녕하세요, 바빌론입니다. 오늘은 그 슈퍼개미의 매집 전략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게 있는데 그 내용을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슈퍼개미라는 어떤 그 타이틀로 관련된 서적들도 좀 읽어보긴 했었는데, 요즘에 유튜브에 이렇게 슈퍼개미라는 검색을 해도 관련된 좋은 내용들이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께서도 틈틈이 그런 내용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경기라는 것은 어떤 시그널도 있고 사이클도 있는데, 먼저 밑단에서는 해온 물동량이 증가합니다. 이런 것들을 어떤 기사나 이런 것들에 해온 물동량이 증가했다, 이런 그 사소한 기사들이지만 그런 것들을 조금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해운업이 상승을 하고, 다음으로 조선업, 그 다음 철강주, 그 다음에 가공업 쪽, 이런 식으로 상승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작은 변화를 먼저 체크하고, 경기 사이클이 지금 어느 국면으로 접어드는구나, 이런 것들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드론 택시, 로봇, 자율주행, 이런 전기차 관련 기사가 계속 나오는데, 앞으로는 이런 시대가 오겠다, 이런 어떤 섹터 흐름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런 어떤 드론, 로봇, 자율주행, 전기차, 이런 섹터에는 뭐 ETF도 있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그런 종목들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께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 정부가 바뀔 때마다, 또는 이 정부 정책의 그 한 해의 예산을 어느 곳에서 쓰겠다, 이런 것들도 좀 중요한 내용이라고 하니까, 물론 테마일 수가 있겠지만 이런 것들도 수혜산업 섹터가 적어도 어느 섹터가 이번 연도, 이번 정부에는 좀 미는 그런 영역이겠다, 이런 것들도 그냥 가볍게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문이나 포럼, 이런 석학들이 하는 이야기에 대한 내용을 참고하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3년이나 5년 후에 일어날 일들을 이런 분들이 미리 이야기한다고 하니까 이런 것들도 한번 파악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한참 됐지만 그 손정희 회장이 우리나라에 와서 이 앞으로의 시대는 이 AI 시대가 된다, 이런 AI를 굉장히 이제 강조했던 기억이 좀 나는데요. 그래서 이런 그 석학이나 지금 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이런 분들의 어떤 그런 말 같은 경우도 좀 우리가 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시대에 어떤 섹터의 흐름으로 가는지, 이런 것들도 파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한데요. 남들이 사지 않을 때 미리 선취매를 한다. 이게 좀 중요한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미래의 그 시대가 오면 남들보다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 이거는 이제 미리 어떤 그 흐름과 그 방향을 알고 그쪽에 시대가 오기 전에 이제 계속 매집을 이제 하는 거죠. 이제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주식 투자를 할 때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보는 지표들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제일 중요한 건 이제 그 기업이 망하지 않아야 되니까 그 기업의 자산 가치를 첫 번째로 중요하게 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기업의 자산 가치를 본 다음에는 이 수익 가치를 보고, 그 다음에 이 매출액 증가로 보는 성장성과 실적, 이런 것들을 본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또 마지막 추가적으로 체크해야 될 사항은 배당률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그 기업이 속한 산업 섹터의 이런 산업 트렌드까지 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또 가장 중요한데, 떨어지든 오르든 계속해서 매집한다. 기업에 대한 공부를 하고 확신이 들고 그 산업과 그 섹터에 앞으로는 그쪽으로 간다, 이제 방향이 정해졌으면 이제 오르든 떨어지든, 어차피 주가라는 건 등락이 있기 때문에 오르든 떨어지든 이제 계속 매집한다, 이 말씀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즘에 아마 많은 사람들이 코스피가 사상 최고가를 이제 경신하니까 지금 뭐 들어가느냐 마느냐, 이제 그런 것들도 제기도 하고 뭐 이러는데, 어쨌든 주식 매수를 할 때 가장 좋은 시기는 남들이 투매할 때, 가까이는 코로나 여파였고 뭐 이런 거였죠. 저희 시대 때도 서브프라임 모기지 때도 있었고, 뭐
그전에는 IMF라는 것도 있었고, 뭐 굉장히 다양하게, 뭐 메르스나 사스나 뭐 굉장히 이 증권가는 이슈들이 많은데, 어쨌든 이렇게 남들이 공포에 이렇게 투매할 때 그냥 건실한 기업들을 눈여겨보고 공부해나갔던 그 섹터를 집중적으로 매집하기는 그때가 가장 좋은 시기다.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투자가 중에 월터 슐로스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한 말씀인데, 세상에서 벌어지는 끔찍한 일은 나에겐 기회다. 이건 뭐 투자자 관점으로 생각했을 때, 다 공포에 진료했을 때 나에겐 기회다. 이거는 이제 월터 슐로스라는 투자가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공포라는 저점에 사기 위해서는 이게 가장 중요한데, 항상 현금, 총알이 있어야 한다. 이게 이제 중요했고요. 그 다음 이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도 이 현금도 항상 한 종목으로 생각해라. 뭐 이런 내용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때 우리나라만 예를 들어서 이 퍼가 1배의 기업들도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 코로나 저점인 시기에. 그리고 이 PBR 0.1배의 기업들도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위기일 때는 이 퍼와 PBR에 이런 것들도 한번 체킹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역사적 저점 시그널이 있는데요. 이 대세 상승기 초입 부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증시가 지금 최고가 가고 있는데, 지금 대체적으로 대세 상승기라고 항상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역사적 저점의 시그널이 있는데 대세 상승기 초입 부분, 이거는 먼저 신호가 있는데, 페드 이 미 연준에서 돈을 더 풀겠다라는 신호가 온다고 합니다. 최근에 있었었죠. 그리고 이제 바이든 정부 들어서도 돈을 더 풀겠다 이런 말들이 나왔었고, 그리고 이제 금리가 제로 금리다. 그리고 정부나 어떤 이런 그 관련된 기관에서 이 회사채를 매입해주는 시그널. 첫 번째는 이 페드가 미 연준에서 내가 양적 완화죠. 이게 돈을 더 풀겠다. 달러를 무한정 풀겠다. 뭐 이런 신호를 줬었고, 경제가 얼어붙으니까 또 자산 가치를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 이런 미 연준에서 이제 돈을 풀겠다는 신호를 주고, 그 다음 이제 금리가 이제 가장 중요한데, 제로 금리. 그리고 어떤 이런 중앙정부나 기관인에서 이런 회사채를 매입하는 그런 기사들이 나오는 요 시그널이 역사적 저점 시그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것들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이 중요한 거 하나인데, 이 반대 매매, 요 투매를 하는 요것도 조금 포착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식에 투자할 때 그냥 남의 말에 듣고 야 어떤 종목을 골라줘라 해서 그냥 사는 게 아니라, 한 종목을 사더라도 아파트를 사듯이 투자해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 아파트라는 거를 주거의 형태지만, 이거를 투자한다고 했을 때도 입지가 어떤지, 향후 인프라는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입체적으로 따지는데, 이 주식을 살 때도 그냥 결정하지 말고 이렇게 따져보고 공부해보고 사라. 이렇게 아파트를 사듯이 투자해라, 이런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투자에 대한 이 실전 경험이 부자를 만든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들어가야 돼 말아야 돼, 또 상투 잡는 거를 굉장히, 이 주식에서 상투 잡는 거를 굉장히 두려워하고, 떨어지면 더 떨어질 것 같아서 못 사고, 오르면 어제 그 떨어진 가격을 생각해서도 못 사고, 보통 사람들의 이 주식은 항상 이 심리가 반영되는데, 내가 방향, 그 섹터가 정해졌다면 오르든 내리든 그냥 조금씩 모아가고, 주식으로 너무 이제 단기간에 엄청 그 수익률을 큰 폭으로 거두겠다, 그런 마음가짐보다는 내가 소액을 조금씩 투자하더라도 이 시장에 대해서 공부해보고 경험해보고 하면서, 상투도 때로는 잡아보고, 지하인 줄 알고 들어갔는데, 아니 바닥인 줄 알고 들어가는데 더 이제 밑에 이제 지하인 경우도 한번 경험해보고, 이러면서
이런 조금 이런 사이클들을 경험해보는 이런 그 실전 경험들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또 투자는 조금 일찍 시작해야 되고 그리고 조금씩 그 우량주나 블루칩 그리고 이제 ETF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도, 그리고 이제 어떤 물가 상승률보다도 항상 그보다는 좀 이제 높게 가져가면서 장기로 가져가면 결국에는 이 수량들을 담아가고 하면 그게 이제 수익률이 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생각해 보시면서 천천히 조급해하지 않으시고 투자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식으로 망하는 그 부류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돈을 빌려서 투자한 사람, 그러니까 무리하게 신용이나 뭐 그런 융자로 이제 단기간에 수익을 보려고 이 레버리지를 극대화시키는 것도 좀 이제 문제가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남의 얘기를 듣고 투자한 사람, 이게 슈퍼개미가 말한 주식으로 망하는 두 가지 부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계해야 할 게, 수익이 난다고 해도 너무 이제 과도한 욕심에 너무 과도한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것도 문제가 될 것 같고요. 어떤 그 종목이나 어떤 투자를 할 때도 남의 얘기를 듣고 종목 몇 가지를 선택해서 투자하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공부해보고 조사해보고 그러면서 투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항상 이 경기는 다 사이클인데 돈을 풀기 시작한 다음에는 이 소비 장세가 온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이제 돈을 풀었기 때문에 그 돈을 쓰는 이 소비 장세가 온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소비 장세에서 중심이 이 반도체 영역이고, 이 반도체 영역 중에서 삼성전자는 반도체에서 그다음 이제 가전 이런 소비재까지 아우르는 그런 섹터를 다루기 때문에 슈퍼개미도 대다수의 슈퍼개미들이 코로나 팬데믹 이전이나 이후나 항상 이 코스피 시가총액 1위인 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어쨌든 돈을 푸는 시기는 이제 그 과정 중이고 이제 지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맞이할 시대는 이 소비 장세 요 시대이고, 그 다음 이 소비 장세 이후에는 이런 어떤 소비재 반도체나 이런 섹터들이 또 간다. 그리고 금리가 오를 때는 성장주 위주가 아니라 이제 그때는 이제 자산주 위주로 또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슈퍼개미가 투자할 때는 자신이 투자한 100%의 수익이 났을 때는 이 그 수익이 난 거에 원금을 100% 회수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니면 회사가 더 성장성이 있다 그러면 팔지 않고 쭉 홀딩하면서 가지고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느 종목이든, 이건 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겠지만 미국의 아무 우량한 블루칩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느 주식이든 또 신흥국이든 오르고 나면 항상 조정이 온다. 이거는 주식의 생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당연히 인지하고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금리가 낮을 때는 그래서 성장주들이 먼저 올라가고, 다시 금리가 인상되면 주식 가격이 올라가고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면 페드에서 이 그 미 연준에서 금리를 올리지 않을 수가 없다. 이거는 항상 이 사이클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두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이 금리가 올라가면 그때부터는 성장주가 아닌 이 자산주들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재무제표가 좋지 않은 이런 그 어떤 이 잡주들, 이런 잡주들은 이 손절하는 타이밍을 슈퍼개미가 알려줬는데, 이것도 중요한 것 같은데, 월봉상의 저점이 깨졌을 때는 반드시 손절해라, 이런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그 월봉상의 저점이 깨졌다는 것은 이 회사가 망한다는 뜻이라고 하기 때문에, 또 가급적이면 잡주에는 투자하지 않는 게 좋겠지만 좀 투자금이 적은 사회 초년생들은 이런 또 수익률 면에서는 이런 조금 작은 주식들이 수익률이 더 높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상식적으로 그 잡주의 월봉상 저점이 깨졌다 하면 좀 위험하다, 상장 폐지까지도 갈 수 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